자, 안녕하세요. 한국사 노범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사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 지금부터 지방직 서울시 교행에 맞춰서 공무원 면접 특강 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면접 특강을 준비하게 된 건요. 일단 단연간 제가 이제 수험생들이랑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합격생들을 또 이후에 보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방직에서 사실은 리더십 트레이닝 제가 한국사 특강 강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관으로 만나게 될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6급 주사 또는 사무관인데, 제가 그분들과 특강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거를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강의는 시간을 제가 굉장히 짧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면접을 다 대비하는 데는 일단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한계가 있을 거고.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빠르게 한번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올해 면접에 좀 변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방직 서울시 교행, 이제 면접에 변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시 면접에도 코로나가 큰 변수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정해진 면접 날짜들이 얼마나 잘 진행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이제 심해지면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진행되더라도 일단 마스크 착용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일정한 거리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아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중에 제가 면접 특강을 국가직을 또 다시 해서 이후에 면접 특강에 대한 강의를 추가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시랑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면접으로 뒤집는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지방직이랑 서울시는 예를 들어 우수나 그 다음에 또는 미흡을 이렇게 이제 내는데 사실은 약간 좀 소극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 일단 합격하신 분들 자기가 자기 점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그래서 1.0배수, 예를 들어 바깥에 분은 특히 반드시 면접을 준비하면서 공부도 그냥 손을 놔버리시면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제 필기를 붙었는데 면접을 준비하는데 사실 면접을 어떻게 준비 안 해. 내가 아무리 1.0배에서 바깥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준비하시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병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가끔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와 면접을 사실은 함께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어리광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 안 하면 좋은 거야? 그래서 사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얘기야. 사실 되게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건, 면접을 궁극적으로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건 아니면 이번 시험에서 뜻을 못 이룬다 하더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그리고 실제로 면접 준비라는 게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면접 준비 특히 시사든 뭐든 만약에 준비하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끝도 한도 없어요. 끝도 한도.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적정선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2개를 하니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어리광이야. 그리고 그렇게 어리광 부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먼저 올해 면접의 변수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면접을 통해서 변별력을 내는 건 사실은 예년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예년보다는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자, 이거 하나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그럼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래서 무엇을 이제 면접을 위해서 준비하는지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면접 특강을 하나씩 들으시죠? 그리고 저는 듣는 걸 권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면접 특강을 내가 못 듣는다, 그러면 면접과 관련된 사실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하실 때 꼭 하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조를 짜서 서로 연습해 보는 거. 됐죠? 그래서 스터디하는 거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자, 크게 면접이라고 하는 건 공무원 면접은 크게 세 덩어리 정도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적성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직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실은 지식형이야. 그래서 이걸 주제를 좀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는데,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공무원 면접은 이렇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적성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주로 뭘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 뭐 지원 동기라든가 어떤 관심 분야라든가 또는 뭐 희망하는 업무라든가 또는 본인의 경험담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직형 같은 경우에서는 뭐 상황형이라든가 또는 뭐 공직 가치와 관련된 질문들 또는 이제 공무원의 뭐 좋은 사례, 나쁜 사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와. 됐죠? 그리고 지식형 같은 경우에는 시정정책형, 그 다음에 시사 이슈형 이렇게 이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자, 이게 뭔지 제가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보면 시정정책형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서울시를 붙었어. 만약 서울시 합격자야. 그러면 서울시가 최근에 사실은 이제 취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 또는 내가 뭐 경기도의 특정한 도시야. 그러면 그 특정 지역에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그 지역 사업들이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지역 현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사 이슈형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52시간 근무제라든가 또는 그 뭐 나왔던 여러 가지 주제 중에 그 뭐 노키즈존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뭐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뭐 2018년 시험에서는 뭐 예를 들어 그 공유경제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시사 이슈형으로 해서 뭐 5분 스피치를 시킨다든가 또는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게 여러분들이 준비할 거는 이렇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그 면접을 준비해 보신 분들은 이 내용들을 알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인적성에서는 경험형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직관에서는 상황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 뭐 이제 상사가 예를 들어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또는 규칙에 어긋나는 것들을 요구했을 때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거 이제 아주 스탠다드형인데 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주어주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 의견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면접에 또 하나의 축 중에 하나가 지식형인데 이 지식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거 준비해 보시면 이게 진짜 끝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끝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맨 마지막에 그 제가 오늘 얘기를 끝낼 때 이거 주의사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주의사항으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근데 사실은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면접을 안 해봐서 그런데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공무원을 뽑는데 지식에 대한 테스트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끝난 거야. 그러니까 사실 실제 면접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의 가장 핵심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지식 테스트라고 하는 건 그리고 기본적인 성실성에 대한 테스트는 필기 시험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가 좀 지나간 거야. 됐죠? 그래서 사람을 보여주는 건 결국 그 경험형을 물어보든가 또는 상황 제시형.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식형에서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뭘 물어봤어.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 또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많이 긴장하면 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됐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 빠르게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농담 삼아도 얘기하는데 신속한 사과. 됐죠? 그래서 제가 뭐 긴장해서 지금 생각이 안 난다든가 또는 숙제하지 못했다든가 그걸 그냥 빨리 인정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숙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아까 코로나 상황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긴장하면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스크도 쓸 수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정확하게 안 들릴 수 있거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잘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해달라. 그리고 제가 뭐 긴장해서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솔직히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좋은 답변이란 뭐냐? 좋은 답변. 여러분들 이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건데, 그럼 좋은 답변이란 뭐냐? 제가 생각하는 좋은 답변은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면접 시험을 준비하면서 예를 들어 스터디를 하면서도 연습을 해보고 그러지만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원래 직업이 저처럼 말하는 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답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많이 준비하잖아. 그리고 많이 생각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실전에 들어가면 오히려 생각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이 꼬인다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좀 피할 수 있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되도록이면 두 갈식으로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제일 먼저 일단 하는 거야. 두 갈식으로 하고 그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가지고 추가로 부연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아.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여유도 있고 내가 조금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하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시까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에 예시까지 만약에 붙여서 대답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아주 깔끔해져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저 얘기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으로 가겠다. 이건 사실은 저는 비추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미갈식 구성은 왜 비추냐면 생각보다 긴장도가 높아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잘못하면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내 말 안에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가 상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답변을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면접 중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 스피치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직은 그게 없잖아. 그쵸? 그럼 이제 면접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고작 한 20여 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한 질문당 사실은 말을 너무 길게 하면 결국 말이 끊어져 버려. 됐죠?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갈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좋은 답변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뭐 많이 준비하시겠죠? 자 많이 준비하시겠는데 자 근데 그 중에 제가 권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정해진 질문이나 답변을 그러니까 이제 딱 만들어 놓고 그걸 달달달달 암기하는 게 사실은 약간 실제로 면접에서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별로 이렇게 권하는 편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런 말재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자기만의 말재료를 좀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말재료들을.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실제로 내가 준비한 것들이 질문이 조금씩 바뀌지만 실제로 공무원 시험에서 사실 이제 면접관들이 질문하는 게 질문의 종류가 되게 여러분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이야. 그래서 이 질문이든 저 질문이든 내용이 조금만 바뀌면 사실은 내가 준비한 말 재료로 그냥 갖다 붙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학창 시절에 여러 가지 뭐 경험했던 거라든가 또는 아르바이트나 직장 생활이나 봉사 활동을 하면서 뭐 경험했던 것들. 그래서 뭐 이제 굉장히 많은 공무원 면접에 굉장히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고난 극복 사례. 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들 되게 흔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거리들을 준비해 놓으면 질문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뭘 권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윤곽만 좀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혼자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됐죠? 자, 그리고서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말 재료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질문을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질문을 A 질문은 A 대시로 대답하고 B 질문은 B 대시로 대답하고 C 질문은 C 대시로 대답하고 이렇게 여러분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면 너무 복잡해. 그래서 사실은 질문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질문들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내 답변은 사실은 이 질문의 숫자만큼 많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준비할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질문인 것 같지만 얘네들은 사실은 그냥 A 하나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B 하나로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C 하나로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질문이 다른 것 같아도 내 대답은 사실은 크게 한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자신의 장점이 뭐냐, 이 얘기는 뭐랑도 똑같냐면 당신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이 얘기랑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준비해 놓으면 사실은 그게 다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자기의 예를 들어 강점은 뭐냐, 그러면 사실 이제 그거랑도 연결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자기소개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거랑도 연결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당신이 이직열에 왜 준비했느냐, 이직열에 적합한 당신의 특징이 뭐냐. 근데 사실은 복잡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앞에 있던 이 얘기랑 또 똑같은 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나만의 답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좋은 답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것만은 기억하자. 제가 실제로는 지금 면접 특강을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됐던 거냐면 제가 지난 5년간 했었어요. 그래서 합격생들이, 그러니까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면접 가기 전에 날 보고 가라.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었고 이걸 늘 현장에서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조금 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학생들을 이제 그 필기 합격생들을 부를 때는 현직 공무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바로 전에 합격했던 공무원들 실제로 면접의 사례들도 직접 들을 수 있고 또 질의응답도 받아주고 그랬는데, 근데 올해는 지금 특별한 상황이라 제가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압축해서 짧게 찍어서 올리는 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제가 좀 제공을 할게요. 자, 그건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아나운서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을 그렇게 청산유수로 잘하지 않아도 돼. 됐죠? 그리고 실제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실제 이제 고민들이 목소리 톤 갖고도 많이 고민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톤이 너무 낮다, 뭐 목소리가 작다, 또는 뭐 자기 음색이 안 좋다, 또는 목소리가 자기가 너무 허스키하다, 뭔지 예를 들어 이런 사실은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은 지금 공무원 시험의 마지막 관문이지 지금 방송국의 아나운서 시험에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청산유수로 잘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만약에 말하다가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근데 말이 꼬이잖아? 또는 말하다 보면 말하다가 내가 주제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멍해질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돼요. 됐죠? 솔직히 말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해서 말이 좀 엉켰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잠깐 심호흡을 하고 말해도 돼요. 그리고 면접관들이 이런 경우에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괜찮다고 앞에서 말해줘요. 괜찮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냥 얘기해주는 면접관들도 되게 많아. 됐죠? 특히 지방직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잘해야 된다는 거 스트레스 갖지 마세요. 됐죠? 스트레스 받지 마. 여러분 아나운서 시험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건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시정제, 뭐 정책이라든가 시사 이슈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강박관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만 하면 처음부터 그랬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수업하는 것 같은데 늘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거야. 달달달달. 그럼 뭘 그렇게 외워? 그러니까 면접 때도 또 외워. 그래서 맨날 뭐 정리해갖고 막 달달달달달 외워요. 근데 중요한 건 지식평가 끝났다니까. 그거 필기시험에서 끝났다고. 됐죠? 그래서 면접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면접은 사람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면접관은 뭘 보는 거냐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무원 뭐 6대 의무가 뭐냐 이런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비밀 유지의 의무, 뭐 청렴의 의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실제로 그 질문하고 면접관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 굉장히 형식적인 질문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기억이 뭔지 안 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다음에 숙제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너무 여러분 집착하거나 또는 순간적으로 기억한 거 여러분이 준비한 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됐죠? 그래서
이 시험은 지금 면접의 단계는 지식평가하는 단계가 아니야. 됐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너무 미워할 필요도 없는데 대신에 반대로 너무 솔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저는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공무원 왜 되려고 했어요? 이런 질문. 특히 나중에 이게 제가 국가직 가면 좀 국가직 대비로 제가 다시 또 촬영을 해서 올릴게요. 국가직은 조금 다른데 특히 지방직 서울시 같은 경우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지방직 서울시라는 게 사실은 행정직 공무원이잖아. 근데 뭐 거기에 그렇게 무슨 역사적 사명감이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만약에 사회복지직이다 또는 교정직이다 또는 내가 뭐 경찰을 준비한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직렬들은 조금 더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좀 더 명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름 거기에 또 맞춰서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어. 그런데 일반 일행직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솔직한 것도 사실은 서로가 부끄러운 거야.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뭐 공무원이 그냥 안정적이어서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리지 않는다는 얘기지. 또는 뭐 부모님이 권해서. 아니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님이 권해. 그렇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너무 솔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서로가 서로를 낮추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솔직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작은 이유도 사실은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공무원을 근데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 수험생들이랑 제가 상담을 많이 하잖아. 상담을 하면서 정말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무원을 시작했던 이유가 되게 작고 또는 누군가의 권유 그래서 어떤 이런 작은 걸로 시작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공무원이 이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 요즘에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통들 고비들이 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본인들이 왜 내가 공무원을 되려고 했는지 그리고 공무원이 돼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비전, 꿈이 좀 더 커져가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작은 이유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체화됐다.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담백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말을 풀어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3가지.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로 촬영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제가 기출문제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 다음에 지방직, 교행. 그래서 기출문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카페 주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카페에다 신청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연구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시 5분 스피치. 5분 스피치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로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요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준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한 번씩 해봐야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5분 스피치 할 때는 사실은 문제지를 줘요. 처음에. 그러니까 보통은 다 어떻게 하냐면 그 뒷면에다가 자기가 얘기할 걸 간단하게 쓰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5분 스피치에 대한 준비는 좀 해갖고 갈 거 아니야. 근데 문장을 다 쓰거나 그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거 써가지고 가봐야 여러분에게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5분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하고 싶은 말에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들.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만 이렇게 쭉 적어가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토리 라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자, 지방직, 교행 포함해서 타지역 응시자들 있죠? 타지역 응시자들.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면접 특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걸 이제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마무리해 보면 여러분들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면접관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피하셔야 돼. 그건 피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건 제가 여기다 적어볼까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은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 사실은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두는 걸 뭐라 그러지? 퇴사, 퇴직, 퇴사? 네. 퇴직하는 거. 그만두는 거. 이게 제일 싫어해. 됐죠?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되게 단순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피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면접은 1월 애들을 일단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퇴직하겠어? 왜 그만두겠어? 왜 그만둘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가든 또는 공무원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야. 거기다가 부모가 자식한테 권하는.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 퇴직을 해. 그럼 왜 퇴직하겠습니까? 왜 그만두겠습니까? 하면 그만둔 이유는 크게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뭐겠어? 첫 번째는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제가 아까 면접에서 이게 지식평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경험형이라든가 또는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사실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고 그걸 되게 귀담아 듣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만두는 사람을 솎아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대인관계야.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만한 친구들. 그래서 봤을 때 이 친구 이상한데? 그럼 이제 일단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대인관계 하나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두 번째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야. 됐죠? 근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힘들어서 못 다니겠는 거야. 되죠?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업무 그 자체가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업무 그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야. 근데 실제로 지방직 서울시들은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로 그렇게 크게 많이 그만두진 않거든요. 됐죠? 그러니까 업무 스트레스는 어디나 다 있는 거지. 오히려 이게 심한 건 국가직이야. 왜냐하면 이게 직렬의 업무의 성격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방직 서울시는요. 행정직 공무원이라는 게 실제로 나중에 가서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야.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출퇴근 문제야. 출퇴근. 그래서 여러분 이거 출퇴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됐죠? 그래서 지방직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경기도 의정부에 살아. 내가 주소지가 경기도 의정부야. 또는 서울이야. 그런데 내가 어디 합격했냐면 내가 평택에 합격한 거야. 예를 들면. 됐죠? 그러면 의정부에서 평택이 출퇴근이 됩니까? 또는 서울시에서 평택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 진짜 만만치 않거든.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근처에다 방을 구해야 돼. 맞죠? 그러면 방을 구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또는 뭐 자동차를 구입하든가 그럼 이제 그런 비용은 다 어쩔 거야. 됐죠? 근데 내가 월급 받는 게 사실 특히 처음에 공무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 실제로 뭐 월급 받아서 이거 하다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또는 집 구하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일단 이 두 가지는 면접관한테 절대 느낌을 주면 안 돼. 내가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의정부에 산다. 평택에 합격했어. 그러면 그거 질문 나올 확률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본인의 계획이 있어야 돼. 됐죠? 그리고 그 계획도 서로 민망하지 않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러이러해서 평택이 좋아서 평택에 살고 싶어서 이곳에 응시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곳에 이사 와서 여기서 예를 들어 터전을 잡고 앞으로 살 거다. 이런 이후의 계획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됐죠? 그리고 어차피 붙으면 그럼 어떡할 거야 진짜. 와야지. 그럼 다닐 거야? 의정부에서 평택을 다녀? 그 말이 돼요? 됐죠? 그럼 그거 실제로 붙고 나면 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붙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 거짓말이 아니잖아. 맞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 기출문제랑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좀 질문하시고 싶으신 게 있다. 자, 그러면 저희 카페 주소거든요. 저희 카페에 질문을 남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받으실 분들은
여기에 요청을 하시면 기출문제 모음 서울시 지방직 교행 자 그래서 기출문제 모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접 특강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았지만 최대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최대한 면접을 준비하실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내가 왜 공무원이 되려고 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억지로 막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조금 솔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공무원이 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솔직해지는 시간을 갖는 거지.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 면접에 가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도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